사망이 나더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급상승으로 마무리, 공포지수는 52, 중립이고요. 푸드앤코르옵션은 약간 올라간 0.68, 현재 0.68이지만 약간 올라간 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봐야 되는 상황. 풋에 베팅하는 비율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고점을 잇고 저점을 이은 이 삼각수렴 현재 상단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 뚫지 못하고 다시 하단까지 밀리고, 지난 12월 26일 뚫지 못하고 다시 하단까지 밀리고, 이제 다시 상단에 터치,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뚫는다 하더라도 이 검정색 추세선, 요 검정색 추세선 상단이 1월 달에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재미없는 장세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23년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일 뿐이지 항상 이렇게 좋았던 것만 아니에요. 이런 미친 하락장 항상 존재했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주가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며, 이런 위치에서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와서 강하게 물량을 실을 타이밍은 아쉽지만 아니다. 부분 매도를 고려해야 할 때, 그리고 신규로 잡은 물량은 방망이를 짧게 쥐고 트레이딩해야 할 때, 언제나 이런 강력한 저항을 뚫어내려고 하면은 뭔가 증시에 강한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파동에 불과하다. 강한 호재가 있어야 증시가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를 뚫어낼 수가 있다. 근데 현재는 그렇게 강한 호재가 증시에 없어요. 그냥 반도체만 오르는 장, 섹터 순환매. 엔비디아는 정말 재미없는 흐름. 엔비디아가 올라야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엔비디아가 오르질 않아요. 엔비디아는 현재 횡보의 상태에 버틴겨 보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일단은 조금만 더 버틴겨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어제 큰 폭의 상승. 이 속스를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약간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속슬의 물량이 한 400% 정도가 됐어요. 400% 정도면은 좀 먹을 만큼 먹은 것 같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뭐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오름이 있으면은 이렇게 과도한 하락이 있기 때문에 속스를 좀 이별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400% 먹었는데 왜 기분이 안 좋냐, 헛소리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속스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테슬라를 보면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다. 완벽하게 기분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메인 상승의 채널 이제 하단까지는 지금 터치하려는 뽐새를 보이고 있다. 요때 장기 물량 중에 TSLT만 매도하고 TSLL은 좀 남겨놨었는데 요때 산 거죠. TSLL. 이 TSLL 차트를 보면은 뭐 요때 정도 산 것 같은데 아주 수익률이 별로 되지도 않아 요거. 테슬라는 레버리지의 장투는 확실히 아니다. 본주만 장투하자. 요런 결론에 다다른 큰 깨달음을 얻게 한 우리 테슬라. 오늘의 지지선은 한 424달러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은 메인 상승 채널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열받을 타이밍이다. 오늘 무조건 여기 지켜줘야 돼요. 424달러. 일봉상에서는 약간의 추세 이탈,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현재 테슬라를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425달러 정도는 내려야 지지받는 것을 기대하고 매수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매수를 해서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나와야겠죠. 장기 물량이 아닌 한 단타 물량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TSLQ를 단기 매매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올랐네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숏은 절대로 장기 투자해서는 안 돼요. 숏 같은 경우는 계좌 박살이 확정된 상품이기 때문에 구간을 먹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SLQ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장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눈치 빠르게 적당히 사팔사팔 하셔야 된다. 그나마 이제 아마존, 어제 매그니피센트 종목 중에서 투자할 만한 유일한 종목이 아마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현재 아마존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눌러주면은 매수 고려해보시고, 일단은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의 개념, 메타는 그러니까 이 상승의 채널이든 반격의 채널이든 이탈하면은 일단은 매수세가 안 붙어요. 메타는 현재 이제 횡보의 구간으로 들어섰다. 201선을 넘겨줘야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데 201선 현재 기준으로 675달러 넘겨주지 않으면은 일단 메타는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홀딩의 개념. 그리고 이제 UNH 일단 201선을 돌파했어요. 이게 얼마 만인지 이게 201선 돌파한 지가
지난 25년 4월 15일에 급락이 한번 나오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200일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죠. 200일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 이렇게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때문에 200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자리에서 신규 매수자분들은 매수를 고려할 필요 있겠다. 저는 UNH의 지금 정찰병 수준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데 내려오면은 추가적인 추매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액이시고 좀 장투의 성향이신 분들은 UNH를 서서히 초분할 매수로 접근할 시기가 왔다. 요렇게 가주면은 상당히 좀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솔라 엣지를 보면은 계속 내려오는 추세였다가 하방의 채널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었죠. 멤버십 회원님들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길래 매도를 잘했다. 역시 나이스 타이밍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올라졌죠. 그런데 이제 올라준 자리가 21선을 돌파해주고 약간 지금 내려오는 상황. 그러면 이제 21선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 21선 기준으로 그리고 검정색 하단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 하고 약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물론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단기 스윙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29.5달러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탈하면은 칼 손절할 각오가 되신 분들만 단기 스윙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위라이드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포니 AI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니 AI는 단기적인 반등의 채널 요런 추세 상단에 맞았기 때문에 부분 매도는 필요하다.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전 세계 자산 중에서 이제 알트코인이었는데 이 알트코인이 완벽하게 무너진 이후로 지금은 알트코인이 기술적 반등을 했긴 했지만 현재의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자산군이 미국의 중소형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기 매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형주에 이런 추세적인 급상승은 없을 것이니 중소형주는 현재 기분이 너무 좋으시면은 사팔사팔 하셔야 된다. 팔고 다시 조정이 오면은 사고 그런 식으로 중소형주는 장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장투를 안 한다는 것은 큰 비중을 실지 말아라. 차트를 잘 읽으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되 중소형주와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테더의 도미넌스는 한 일주일간 지속됐던 하락세를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 그러면은 이제 코인들도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 왔다. 비트코인은 결국에 이 빨간색 95K 부근 여기를 뚫어줘야지 200일선 맞으러 가는 마지막 상승 파동이 오는데 또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모습.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이런 횡보의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오히려 하단선 빨간색 하단선을 뚫어줄 때 121선이나 200일선까지 목표를 잡으시고 해볼 수 있겠다. 지금은 약간 애매한 상태. 이더리움은 스토캐스틱의 매수의 상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다. 솔직히 코인을 저도 약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에 대해서 강한 희망 회로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시즌이 종료됐으니까 상방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200일선으로 최대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은 이렇게 그냥 뚫려 있어요. 비트코인도 최대 상방이 200일선으로 막혀 있고 하방은 뻥 뚫려 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에 엄청난 반등이 있었음에도 그래봤자 비트코인 한 7%죠. 하여튼 이 정도면 반등이니까 엄청난 반등이 있었음에도 영상에서 코인 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쳐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고 사요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악담을 퍼붓는 종목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봉의 2평이 이렇게 꺾인 종목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주봉의 2평이 꺾인 종목은 추세적으로 반등이 와도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주봉의 2평이 상방이잖아요. 그래도 욕을 하면서 전량 매도까지는 안 하는 이유고 메타 같은 경우 주봉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포트에서 빼버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주봉이 하방이잖아요. 사요나라예요. 얘는 못 가. 얘는 다시 이때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계속 사요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UNH 주봉의 2평이 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물려도 발 뻗고 자고 추가 매수를 해볼까 고려해야 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주봉의 2평이 이런 하방이 아니라 이런 상방의 구간 이럴 때 희망 회로를 굴리는 거지 주봉의 하방에서 희망 회로를 굴리면 안 된다. 이런 주봉의 하방
종목들은 최대 희망회로를 굴려도 내려오고 있는 주봉의 이평선, 터치. 그때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타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주봉의 하방 종목에 너무 많은 희망회로를 투입하지 말자.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투자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매도는 이 주봉의 상방에서 월봉에 이런 볼린저 밴드 둥둥 이럴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죠. 반도체 주봉이 상방이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월봉에 볼린저 밴드 뚫어버리는 둥둥이 나오고 나서는 근시일 내에 이런 조정도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끝없이 올라가는 거는 없으니까. 월봉에 볼린저 밴드 둥둥이면은 단기적인 피크 타임이다. 그래서 저는 속스를 매도하고 싶지 않은데 매도를 고려 중이다. 이제 알겠죠? 쉽게 얘기했어요. 파동의 관점, 단기적인 과열의 구간,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미국 12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미리 보기 정도의 고용 보고서다.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은 안 되고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은 오늘 당장 오늘 밤에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나스닥이 삼각 수렴의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강하게 뚫을 것을 예상하고 강하게 베팅할 자리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강하게 베팅할 자리가 오느냐? 주식을 하면서 강하게 베팅할 자리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맨날 강하게 베팅을 하시죠. 그러다가 한번 미끄러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진다. 강하게 베팅할 자리가 오면은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전까지는 초분할 매수 또는 단기 매매로 트레이딩으로 해야 된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오늘 밤에 만약에 나스닥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면은 또다시 삼각 수렴의 하단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파동을 잘 지켜보시고요. 그에 따른 트레이딩에 대한 힌트도 드렸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